everyone. 자, 이제 36강부터 형용사가 시작됩니다. 35강까지 수동태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았는데 이제부터 형용사와 부사 그리고 비교 구문 파트까지 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할 때 가장 간과해버리기 쉬운, 즉 그냥 대충 형용사면 뭐 명사를 꾸미는 정도, 부사면 동사, 형용사, 부사를 꾸미는 말들이니까 그냥 단순히 수식하는 말들이다 보니까 뭐 쓰고 싶으면 쓰고 빼고 싶으면 빼는 언어 정도, 그런 단어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 형용사나 부사 파트도 더 나아가서는 비교 파트에서 문제가 얼마나 어려워질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문법 자체가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 문법을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형용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문법 실력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형용사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난데없이 이상한 표를 지금 보게 될 겁니다. 형용사의 어순이라 그래가지고 말이야, 명사표는 형용사도 나름대로 그 어순을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어요. 룰이 있단 말이야. 한번 보여주겠어요. 자, 어려운 말이 나온다, 그지? 전치 한정사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 딱딱하고 어려운 말이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는 용어 같으면 선생님이 아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all, 모든이란 단어 있죠? 얘가 이제 전치 한정사라는 그룹에 들어갑니다. both, 둘 다, half, 절반, 분수, 배수, 이런 애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한정사라는 말이 나와요. 이 한정사라는 말은 명사의 범위를 정한다는 뜻인데 나중에 선생님이 이 한정사에 대해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하기로 하겠어요. 일단 전체적인 표부터 지시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관사 그러면 부정관사 그죠? 혹은 그 다음에 정관사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소유격 지시형용사 this, that, 복수형으로 하면 these, those. 그 다음 some, any, no 같이 묶어서 외우고 each, every, 그 다음 either, neither. 얘네들을 우리는 한정사라 그러는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명사의 범위를 한정해주는 그런 품사다 이 말이야. 이 말이 여러분들이 이 고등학교, 중학생, 고등학교, 그지?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없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왜 이런 어려운 말을 쓰느냐 하면 사실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이 단어, 이 한정사라는 용어를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 이 한정사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용어가 생소하게 느껴진다면 그냥 관사와 그 친구들 이렇게 외우면 되겠어요. 조금 유아틱하죠? 다시 관사와 친구들 이렇게 외워도 되겠어요. 관사를 흔히 대빵으로 놓고 여러분들이 다 무리지어서 외울 필요가 있다 이 말이야. 오케이? 왜 이걸 이렇게 외워야 되는지는 선생님이 칠판 쪽으로 가서 설명을 할 테니까 조금만 더 들어보아요. 이 형용사도 이렇게 오는 순서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명사가 온다는 거거든. 그래서 명사가 이렇게 왔을 때 명사 표울 수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오고, 그지? 그리고 그 앞에 한정사라는 게 온단 말이야. 그러면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한 권의 책 그러면 관사인 어를 쓰고 그 다음 명사인 북을 쓴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북 이렇게 해요. 그죠? 하지만 한 권의, 그지? 좋은 책 그러면 굿 북이라 하는 거거든. 그지? 굿 북 이렇게 하듯이 이렇게 오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건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리지어서 외울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라 할지라도 관사와 소유격을 나란히 쓸 수 없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자, 그걸 지금 칠판 쪽으로 가서 선생님이 설명을 한번 해보겠어요. 오케이? 자, 칠판 쪽으로 한번 이동해 볼까? 자, 그러면 우리가 나의 한 권의 책을 영어로 한번 해보겠어요. 나의 한 권의 책이라 그러면 나의니까 my를 쓰면 돼요. 그지? 그 다음에 한 권의 그럼 뭐야? 어를 쓰면 돼요. 그 다음 책이니까 북을 쓰면 돼요. 그런데 슬프게도 이 말은 틀렸어요. 그지? 이거 왜 틀렸어? 문법이 안 맞거든. 내 말 알겠습니까? 이 my, book 하면 될 것 같죠? 그러면 이게 틀렸다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 그러면 my book 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틀렸어요. 그럼 어떡하라고? 어떻게 하라고? 이중소유격이라는 게 탄생해요. 이중소유격은 여러분들이 명사를 배우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저기
이제 하편에 가서 문법 총정리 필요한 문법만 골라 듣는 뭐야? 필문 100강에 1에서 50강까지가 상편이고 지금 여러분들은 그걸 듣고 있고 51강부터 100강까지 해서 저 뒷부분에 가면 명사가 나와요. 명사가 끝나면 대명사가 나오고 그리고 그 대명사에서 부정대명사 영역에 가면 다시 여러분들이 뭐를 배우게 된다? 이중소유격이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이중소유격을 잠깐만 여기서 한번 보여주면 나의 한 권의 책을 영어로 그러면 할 수 없는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이중소유격을 만들면 돼요. 이중소유격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예습한다 생각하시고 A book of mine 이렇게 쓰면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my a book 하면 틀리고 a my book 하면 틀리고 그지? 이중소유격 a book of mine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지? 아, 그러면 좀 이상하다. A book 한 권의 책인데 of mine 나의 한 권의 책이거든요.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관사와 소유격을 나란히 쓰면 틀리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이제 소유의 of라는 거고 이게 소유 대명사니까 소유, 이중소유 이 말이에요. 이해되나? 오케이. 그런데 이런 말은 이제 나중에 뒤에 가서 명사 파트, 대명사 파트에서 배우기로 하고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그 모든 돈이라고 한번 해보겠어요. 그러면 그는 영어로 뭐야? 더예요. 그죠? 하지만 모든은 뭐냐면 all이에요. 그 다음에 돈은 money예요. 자, 분위기상 이것도 선생님이 틀렸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지? 틀렸어요. 이건 틀린 표현이에요. 왜 틀렸어? 왜 틀렸냐 하면 all과 더는 자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모든 그 돈이라고 합니까? 그 모든 돈이라 합니까? 뭐 우리는 그 모든 돈이라 할 때도 있고 모든 그 돈이라 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영어 문법에서는 반드시 all the money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명사의 범위를 정하는 이 더라는 녀석이 한정사라는 놈이고 그 한정사 앞에 위치하는 단어가 all인 거예요. 그래서 all은 이런 관사 앞에 와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단 말이야. 규칙! 그지? 그 규칙이 문법이잖아. 말을 쓰는, 표현을 하고자 하는 그 정확한 표현을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그 체계성을 갖추기 위한 것이 문법이란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all the money 해야지 the all money 요 따위로 쓰면 틀린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빔 프로젝트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형용사거든요. 자, 그럼 빔 프로젝트로 이동을 다시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모든 돈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all the money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올려가지고 all the 그 다음에 money 이래서 이렇게 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러면 아까 했던 뭐지? 나의 한 권의 책을 영어로 다시 해볼까? 소유격이 여기 있죠? my 그지? 그 다음에 한 권의 책 그러니까 같이 쓰면 안 된다. 그죠? 왜 같이 쓰면 안 된다? 명사의 범위를 정하는 말이 한정사이기 때문에 명사의 범위를 정하는 관사와 소유격이 똑같은 일을 하는 놈을 앞에 나란히 세워버리면 그 명사의 범위에 혼란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혼란이 안 생긴다고 생각하겠지만 자, 똑같은 일을 하는 애를 그지? 이렇게 나란히 쓰면 혼란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게 영어 문법적인 사고방식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까 이중소유격의 예를 칠판 쪽에서 들었었잖아. 그래서 이 한정사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 뭐냐 하면 똑같이 나란히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정사는 이렇게 정의를 하겠어요. 한정사는 명사의 범위를 정한다고 표시하고 명사의 범위를 한정해주고 지정해주는 말이다. 명사의 범위를 정해주는 말이기 때문에 나란히 쓸 수 없다. 나란히 쓸 수 없다. 두 개를 나란히 쓸 수 없다는 말 요거 반드시 표시하세요. 내 말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my book은 안 된다. 어떻게 썼다? A book of mine. A book of mine. 이렇게 쓴다 이 말이야. 이중소유격을 써서. 자, 그래서
지시 형용사 some, any, no, 그 다음 each, every, either, neither 이렇게 같이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외워야 되고, 그리고 여기 형용사도 말이야. 이거 여러분들 서수, 기수, 신구, 대소, 장단, 성질, 상태, 색, 재료, 소속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맨 앞에 있는 서수, 기수 요것만 외우고 그 다음에 신구, 대소, 장단, 성질, 상태 이런 거 다 무시하세요. 왜냐하면 이거 학자들마다 서로 논란이, 이설 논란이 있어요. 주장하는 바가 다 다른데 여러분들 외울 필요 있겠어요? 없어요. 크게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하지만 재료나 소속 요거는 하나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서수기수와 그 다음 재료 소속을 나타내는 요거 두 개만 외우고 형용사가 오더라도 그 형용사들이 나열될 때 서수기수가 맨 먼저 온다. 그리고 재료 소속이 맨 나중에 온다. 요거 한번 해볼까요? 예문을 보면 My first new salary is spent. 내가 처음으로 받았던 새 월급을 내가 다 써버렸어요. 그지? 그러면 my라는 단어가 여기 소유격이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소유격 my가 이렇게 왔어요. 그 다음에 first 얘는 뭐예요? first 서수죠? 이렇게 왔어요. 그지? 그 다음 new는 새로운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신 구는 뭐예요? old죠? new old 이렇게. 그 다음 명사 여기 왔죠? 명사 salary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first my new salary 하거나 아니면은 new first my salary 하거나 네 마음대로 순서를 이렇게 바꿔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 규칙을 지켜야 되니까. 내 말 알겠죠? 이 규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명사 앞에 올 수 있는 단어들의 우선순위다 이 말이야. 내 말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이쯤 이야기했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른 예를 하나만 더 들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키가 큰 한 명의 프랑스 소녀를 영어로 한번 해보겠어요. 자, 키 큰, 그지? 아니면 여기 한 명의를 먼저 적어볼까? 한 명의 키 큰 프랑스, 파란 눈을 가진을 먼저 적어볼까요? 파란 눈을 가진. 프랑스 여자아이들 중에 파란 눈 가진 애들이 있죠? 그래서 파란색 눈을 가진 파란 눈의 프랑스 소녀. 자, 한 명의 키 큰 파란 눈의 프랑스 소녀를 영어로 한번 해보겠어요. 그럼 네 마음대로 순서를 적으면 안 돼요. 한 명의 그랬으니까 관사를 어를 쓰면 돼요. 그 다음에 키가 큰 하면 대소장단에서 장, long, short 이거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키가 큰이라는 단어는 tall을 쓰면 돼요. 그죠? tall 그 다음에 파란 눈은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거든. 그래서 뭐야? blue-eyed, blue하고 하이픈 끊고 EYED 하면 이게 파란 눈을 가진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프랑스 하면 뭐야? French를 쓰면 되지. 이게 뭐야? 소속에 해당되잖아. 기원이나 소속에 해당되거든. 그래서 한 명의 키가 큰 파란 눈의 프랑스 소녀 girl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girl이라는 명사 앞에 a tall blue-eyed French girl이지 French blue-eyed 하면 틀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French 혹은 blue-eyed 그 다음에 tall girl 이렇게 적으면 맞다 틀리다? 틀린다 이 말이야.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명사 앞에 올 수 있는 그 형용사와 그 형용사 앞에 올 수 있는 그 단어들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정리를 해서 개념화 시켜 놓아야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까? 자, 이번에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더 플러스 형용사로 그래서 이 PP도 과거분사가 원래 동사를 형용사로 전환시킨 겁니다. 그죠? 그래서 PP를 보면 여러분들이 동사가 형용사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PP의 더 플러스 PP 혹은 더 플러스 형용사의 용법이야. 한번 들어가 보자. 자, 복수 보통명사로 쓰이기도 하고 그리고 추상명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것의 이 두 가지의 기준은 뭐냐 하면 사람의 성질이 있느냐 없느냐,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느냐 안 나타내느냐 이 말인데, 자, 사람이 돈이 많고 부자다 가난하다 이것은 사람의 성격이 아닌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부자가 아닙니다. 그 부자는 영어로 하면
the rich man이 되겠지, 그지? the rich man. the rich man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the rich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rich people로 봐야 돼요. 그래서 부자들이에요. 어떤 특정한 부자들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의 정해지지 않은 그냥 막연한 부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부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곤란함을 as well as the poor. 가난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말이거든. 이것은 poor people로 적으면 되겠다. 그죠? alright! 자, 그래서 부자들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되는 거야. 됐나요? 자, 그 다음 예문 들어가 볼까? 예외라 그랬습니다. 아, 그러면 여기 예외하기 전에 선생님이 예를 조금만 좀 더 들어보겠어요. 그러면 the sick 하면 뭐야? sick people이 되고 아픈 사람들이 되겠지. the old 하면 뭐가 되겠어? 노인들. 그죠? 그 다음에 the young 하면 뭐가 되겠어요? 젊은이들이 되겠지. the young, the old, 그 다음 the sick, 그 다음에 the poor, the rich. 얘네들은 전부 단수로 받아야 돼? 복수로 받아야 돼? 복수로 받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has 했어요? have 했어요? have 했잖아. 그지? 그러면 예외라는 것은 뭐냐? 얘네들은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이 말입니다. The deceased was very upright statesman. 자, upright면 강직한, 청렴결백한, 똑바로 고든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statesman은 정치인이니까 그 고인은 이 말이죠. 이 고인이 이게 이제 죽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the accused는 이 accused가 비난하다라는 뜻이 있고 고소하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the accused 하면 피고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고인 또는 그 고인이라고 쓸 때는 단수 취급을 한다 이 말이죠. 단수 취급을. 이해되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상명사로 쓰인다. 이것은 사람의 성질이 아님, 사람의 성격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아닐 때 한번 들어가 볼까? The good. 이 good은 여러분 이게 착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선한. 그래서 이게 착할 선자예요. 그래서 the good을 쓰게 되면 착하다는 것이 the beautiful, 아름다운 것. 미라고 해야 되겠죠? 아름다울 미자. 선과 미가 항상 병행하는 것은 아니다. 부분부정이죠. 그지? 원래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로 이쁘면 좀 성질이 더럽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 선과 미가 항상 즉 이쁘고 아름답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착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렇다고 이 문장이 이쁘다고 다 성질이 더럽다는 뜻은 아니에요. 항상 병행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해서 go together, do not always go together. 됐나요? 오케이. 주어가 이렇게 선, 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목적어를 취하는 형용사.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This book is worth reading. 여러분들이 be worth ing라고 그래서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거 정말 중요한 수거거든. be worth ing 어떻게 배운다? 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할 만한 가치가 있다. 자, 얘가 왜 목적어를 목적어를 취하는 형용사다 그러느냐 하면 영어 문법에서의 목적어를 취하는 단어는 타동사와 전치사밖에 없는데 얘가 형용사인데 지금 ing, 즉 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고 있어요. 동명사를. 웃기지? 그래서 이 책은 가치가 있다.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 여러분들 그냥 숙으로 외우고 있습니다. 보통 be worth ing라고. 그죠? 근데 이 this book is worth reading은 사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It is worthwhile to read this book.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이 it은 가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to read this book. 이 책을 읽는 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가주어 it, to read this book은 진주어. 여기에 있는 이 this book을 주어로 끄집어내게 되면 위에 문장이 나옵니다. 얘를 주어로 끄집어볼까요? 이거 문장 전환 시험에 잘 나옵니다. 내신에서 this book을 주어로 끄집어내면 자, 초부정사의 목적어였던 this book을 주어로 끄집어내겠어요. this book. 그 다음에 is를 이쪽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is. 됐나? This book is worth. 형용사 worth가 왔고 그 다음에 to read가 ing가 돼서 내려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이 문장은 결국 선생님이 처음에 제시했던 문장과 똑같은 문장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는 거야. to 부정사의 목적어였던 this book이 주어로 나갔고
그 다음에 is가 나오고 worthwhile은 worth로 바뀌어서 ing, to read가 ing로 바뀌었다. 그래서 be worth ing. 얘를 이렇게 전환하거나 아니면 얘를 이렇게 전환. 어차피 이 첫 번째, 세 번째 문장이 똑같은 문장이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국가명의 형용사형과 그리고 그 국민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고 이 강의를 마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고유 형용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국가명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말이야. 그지? 표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왔지만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국명이 나오고 고유 형용사, 국민 한 사람, 그 국민의 복수, 국민 전체. 이게 일일이 다 다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적었거든요. Chinese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나오겠지만 다 똑같아요. 그지? 한번 들어가 볼까? 자, 잉글랜드. 자, 잉글랜드가 뭐야? 영국이에요. 그죠? 근데 고유 형용사, 잉글리시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영어라고만 생각하지만 영어를 잉글리시라 하죠. 하지만 영국의라는 뜻도 있죠. 그죠? 그래서 영국의라는 뜻이야. 영국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Englishman 하면 영국 사람인데 여기 단수일 때는 man이에요. 그래서 복수일 때 뭐야? men. man의 복수가 men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men이 된다는 것. 그 다음 국민 전체를 나타낼 때도 English라 그래요. 그래서 the English 그러면 영국 국민 전체를 나타내는 거야. 오케이? 그 영어가 아니에요. the English는 뭐야? 영국 국민 전체. 자, 그 다음에 이제 France, 그 프랑스죠. 그죠? French. 그 다음에 Frenchman, 여기 단수는 A고 복수는 E가 되는 거예요. 그지? 똑같아요. 그 다음에 프랑스 국민 전체도 The French, 그러면 프랑스 국민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야. China 같은 경우는 Chinese, 중국의라는 뜻이다. 그지? 그리고 Chinese. 복수형일 때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Chinese에 S를 달아서 말이야 Chineses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 국민의 복수는 중국 국민, 중국 사람들이라고 할 때도 반드시 Chinese라 해야지 여기에 S 달면 틀린다. 명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Korea. 이제 Korea는 우리 한국은 한국의라고 할 때는 N을 이렇게 붙인다. 그지? Korean. 그리고 한국 사람도 N을 달아요. 그지? 그리고 한국 사람들 할 때는 N도 달고 S도 달아야 돼요. Koreans. 됐죠? 자, 3명의 한국인 뭐야? 3 Koreans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국민 전체를 나타낼 때도 Koreans, S를 달아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America. 자, 나왔다 미국. 그 다음에 미국의 그럴 때 American. 우리가 American style 이렇게 잘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American. 그러니까 미국인 한 명을 이야기할 때 Un-American. 그 다음에 미국인들 복수를 나타낼 때 S를 달아서 Americans. 그 다음 미국인 전체를 나타낼 때도 Americans.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단어 조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독일은 우리가 Germany 그러는데 발음을 Germany라 그럽니다. Germany. 그런데 이제 이게 우리 흔히 게르만 민족이라는 말을 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Englishman이나 Frenchman 같은 경우 이 MAN은 이 MAN이 English와 French에 갖다 붙여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English 더하기 man이고 French 더하기 man이에요. 하지만 이 German이라는 단어는 그냥 이 자체가 하나의 단어야. 그러니까 절 더하기 money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이 man이 여기 있는 Englishman의 man이나 Frenchman의 man과 성격이 다르단 말이야. 이게 한 단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Germans라고 해야 돼요. 여기는 men이 됐지만 이것도 네가 German의 복수가 German인 줄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요거 조심합니다. 요거 별표 3개. 요거 조심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 German 전체를 나타낼 때는 또 S를 달지 않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Italy. 자, 이탈리아를 우리가 Italy라고 발음합니다. Italy. 자, Italian 액센트가 유음절로 넘어가죠. 그 다음에 Italian, Italians, Italians 이렇게 됐죠? Alright. 자, 그 다음에 Spain, Spanish, Spaniard. 자, Spaniard. 요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스페니쉬와 성격이 달라요. 그지? 스페인 사람은 우리가 스페니쉬는 스페인의라는 형용사고 스페인 사람은 Spaniard라고 발음합니다. 그 다음에 Spaniards. 그지? 그 다음에 스페니쉬가 생겼다. 이상하다. 그죠? 여기 있던 이 스페니쉬가 그대로 왔다. 그지?
그러면 스페인 사람들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the Spanish라고 읽어야 되겠다. 맞습니까? alright.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국민 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는 어나 on을 쓴다 이 말이지. 그지? American 같은 경우는 그지? on American 해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국민 전체를 할 때는 반드시 the를 써야 된다는 것. 요거 명심하고, 그리고 뭐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들 그 이라크 있죠? 이라크. 그지? 그 압둘라 애들 그 중동 지역에 머리 흰 수건 뒤집어 쓴 애들. 걔네들은 이라크 같은 경우는 이 중동 지역에는 사람을 나타낼 때 이라크라는 단어가 Q죠, 그죠? IRAQ. 얘네들은 여기다 I를 갖다 붙이면 돼요. 이라크라는 나라에 I를 갖다 붙이면 이라키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란 같은 경우 있죠. 이란은 IRAN에서 IAN을 달아서 Iranian이라고 발음합니다. Iranian. 자, 이 정도도 상식적으로 알아두고 이제 국명의 형용사와 그 국민을 표현하는 방법을 다 했어요. 자, 그 다음 강의 37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